포토샵에는 많은 팁과 트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팁이나 트릭들은 우리가 이미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오늘은 포토샵의 팁과 트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좀 넘었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로 이일 저일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인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1년이 넘어서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동안 생각지도 못하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찾아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포토샵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좀 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팁은 이미지 에셋 기능입니다. 이미지 에셋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업하고 있는 PSD 파일에서 필요한 레이어가 있어서 그 레이어를 데이터화 하려고 한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쉽게 데이터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에서 여러분께서 저장하시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현재 이미지에서 이 R이라고 써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토샵 상위 메뉴에서 파일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Generat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 에셋이라는 게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져 있죠.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이 이미지 에셋을 체크를 해주시면, 자, 지금은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을 거고요. 저는 다시 이미지 에셋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한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저는 지금 이름을 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을 텍스트라고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변경한 뒤에 여러분께서 저장하고자 하는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빈 레이어에 지금 R이라는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을 할 때도 다른 배경 없이 이 텍스트만 활용할 수가 있게 png 파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ng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png라고 설정이 됐고, 자, 현재 이 이미지가 저장되어져 있던 파일에 보시면 지금 이 예제 1번 이미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위에 보시면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 안에 현재 이미지 파일의 이름의 폴더가 하나 더 생성되게 되고, 그 안에 보시면 변경한 이름의 레이어가 지정한 확장자로 담아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빈 공간 레이어를 png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이 R만 지금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R만 지금 png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필요할 때 불러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줌인아웃에 대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리터치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리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기능은 줌인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키보드의 H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줌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줌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과정을 살필 때 키보드의 H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줌 아웃 상태가 되면서 이미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줌 아웃 상태를 보면 이 사각형의 박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박스를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할 위치나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클릭한 손을 놓아주게 되면 다시 줌인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확대된 상태에서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물론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줌 아웃된 상태로 있을 때에도 똑같이 H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창에 꽉 찬 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작게 다 보일 때에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미지가 확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포토샵의 줌인 아웃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잠깐 이미지를 변경을 할게요. 자, 줌인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포토샵 2020 버전부터는 레이어를 활용하여 줌인과 아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선택한 레이어의 픽셀값만큼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이 이미지에서 만약에 레이어를 중점적으로 줌인을 하고자 할 때
잠깐 이 그룹 레이어를 펼친 상태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레이어 픽셀값만큼 확대를 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레이어의 위치로 줌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줌인 결과값은 레이어의 크기만큼 꽉 찬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다른 레이어의 위치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레이어의 위치로 줌인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끝난 후에 전체의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레이어의 사이즈는 이 이미지의 사이즈의 크기만큼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자, 이 레이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의 빈 공간을, 자, 이거 그룹 레이어는 잠깐 닫고 이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창에서 아래에 보시면 클립 썸네일 투 레이어 바운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다시 그룹 레이어를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 레이어의 크기가 레이어의 크기를 기준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성화해 주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서 무슨 레이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레이어를 쉽게 어떤 레이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레이어가 많아서 빈 공간이 없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기 좀 곤란하시다면 포토샵 이 레이어 패널의 상단에 보시면 이 줄무늬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아래에 보시면 이 패널 옵션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아래에 보시면 이 썸네일 컨텐츠라는 섹션이 있고 아래에 보시면 하위 두 개의 섹션이 더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레이어 바운스가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레이어의 크기가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보여지게 되고요. 아래에 도큐멘트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클릭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레이어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팁은 두 개의 창을 활용하여 리터치를 하는 방법인데요. 앞선 줌인 아웃 기능들을 좀 더 편리하게 아예 두 개의 창으로 나누어서 리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창 중 하나는 줌인을 해서 리터치를 실행을 하고 또 다른 창에서는 리터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를 두 개의 창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의 포토샵 메뉴 중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어레인지라는 항목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뉴 윈도우,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명이 적혀있는 항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보시면 동일한 이미지가 하나 더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이미지가 파일로 복사되어 포토샵에서 표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이미지의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상위의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어레인지에 들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지금 열려있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이미지에서 세로로 나눌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자, 그러면 두 개의 창이 세로 방향으로 분할된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왼쪽의 이미지를 줌인을 한 상태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의 이미지를 전체가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인을 왼쪽 이미지를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두 개의 창이 동일하게 줌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포토샵의 툴바에 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위에 보시면 메뉴바에 줌올 윈도우라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체크 해지해 주시면, 자, 다시 줌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창을 따로 줌인 아웃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 확대 축소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 이 체크를 해지하지 않고 따로따로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 단축키는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맥 사용자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왼쪽의 이미지를, 자, 이 정도 확대한 상태로 두고요. 오른쪽의 이미지는 좀 줄여서 전체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편의 이미지에서 호수의 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왼쪽의 툴바에서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 편에서 배를 지우게 되면 이 오른쪽 편에서 똑같이 배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별도의 확대 축소를 많이 하지 않고 리터치와 리터치가 되는 과정 모두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왼쪽의 이미지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에서만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맥 사용자 동일하게 Shift와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를 모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두 개의 모니터에 각각 이미지를 띄워놓고 리터치를 하신다면 이 기능은 여러분들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탭에서 합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께서 합성을 위해서건 혹은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탭에 정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하나의 탭에서 이미지를 모아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실행 방법은 여러 이미지를 담을 하나의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제 2번 이 이미지에다가 다른 이미지들을 담아 볼게요. 포토샵 상위 메뉴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스크립트에 로드 파일 인투 스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add open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미지의 항목들이 이 사각형의 박스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요. 자, 그렇게 되면 선택했던 이미지의 탭 사이즈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탭이 자, 이 새로운 탭 안에 열려있던 모든 이미지가 담아지게 되고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미지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담아진 탭 외에 다른 이미지들을 지울 때는 현재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항목들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Close Others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열려있던 다른 이미지들은 닫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이미지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한 이미지 탭 내에 담아져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담았을 경우에 모아진 이미지가 이미지 사이즈 밖으로 벗어나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충 이렇게 이미지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았을 때 모아놓은 이미지가 이 이미지 사이즈의 밖으로 벗어나면서 모든 영역의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다 보시고 싶으시면 포토샵 상위 메뉴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리빌 all을 클릭해 주시면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최초에 이미지를 담았던 이미지 크기를 벗어나서 캔버스가 확장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영역의 이미지들까지 다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 다른 이미지는 지울게요. 예제 2번의 레이어만 남겨놓고 이 이미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외의 공간이 현재처럼 빈 공간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 이미지만을 보이게 할 때는 크롭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토샵의 상위 메뉴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트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트림을 클릭을 해주면요. 자, 트림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지금 빈 공간을 보여주지 않을 거고 이 이미지만을 보여주게 할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 픽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빈 공간의 이미지는 없어지게 되고 이미지만이 보여지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팁은 여러분께서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 좀 더 활용성이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합성 이미지나 혹은 현재 리터치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반전된 느낌의 이미지를 살펴볼 때 사용하면 좋을 듯 한데요. 바로 플립 호리존탈 뷰라는 뷰어 기능입니다. 실행 방법은 포토샵의 상위 메뉴 중에 뷰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플립 호리존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좌우가 반전이 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어가 많거나 파일 용량이 좀 큰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플립 호리존탈 뷰를 사용하면 큰 파일도
로딩 시간 없이 빠르게 반전의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텍스트 문구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켜줄게요. 자, 이것만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문구를 적용을 할 때 위치를 어디에 두면 좀 더 이미지가 표현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도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캔버스 조정이나 크기를 변환해서 반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픽셀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플립 호리존탈 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픽셀이 변화되지가 않고 뷰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뷰 변경 후에 저장을 한다고 해서 반전된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능은 뷰의 변경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팁은 오버스크롤이라는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왔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는 이 탭 안에, 이 사각형의 탭 안에 이미지가 위치해 있게 되죠. 현재의 상태에서 이미지 수정을 위해서건 혹은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동하고자 할 때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려면 전체 화면으로 변환을 하거나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Ctrl K, 맥상자는 커맨드 K를 눌러서 포토샵 환경 설정 창을 열어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툴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이 툴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오버스크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탭 안에 이미지가 차여져 있을 때도 이렇게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포토샵에서 해당 툴들은 단축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축키를 눌러서 툴을 선택을 할 때 성격이 동일한 툴들은 Shift 키를 눌러야 선택이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죠. 만약에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스탬프 툴의 단축키는 S죠. S를 이렇게 눌러서 이 성격이 동일한 이 패턴 스탬프 툴 같은 것을 선택을 해주려고 하면 마우스 사용 외에 단축키를 사용을 하려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S를 눌러야 성격이 동일한 툴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Ctrl K, 맥사용자는 커맨드 K를 눌러서 포토샵 환경 설정 창을 열어주시고요. 이 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Use Shift Key for Tool Switch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 해제해 주시면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일한 성격이 동일한 툴들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재밌는 팁을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Ctrl K, 맥 사용자는 커맨드 K를 눌러서 이렇게 포토샵의 환경 설정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컬러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취향대로 이 테마를 선택을 해주셔서 포토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윈도우 사용자는 Ctrl Alt Shift,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테마의 모양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빵으로 변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 커피잔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는 옵션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래픽적으로 좀 재미난 요소를 좀 추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토샵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자주 쓰는 툴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툴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을 합니다. 툴바의 아래에 보시면 점선의 아이콘이 있고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에디트 툴바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자, 툴바를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담아놓을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순서도 자주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변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돈을 눌러주게 되면 자, 아까 설정했던 값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쓰기 편한 자신만의 툴바로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담아뒀던 툴들은 점선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에 담아져 있게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치 않는 설정으로 되었다면 다시 점선의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최초에 설정되어 있던 값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캔슬 키가 리셋 키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시 원래의 초기화 값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더 재미있는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설정이 끝난 다음에 이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 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툴바의 점선의 아이콘이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길게 에디트 툴바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돈을 누르면 원래의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브러쉬 툴의 단축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브러쉬를 우선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때 키보드의 단축키는 대괄호키를 사용하면 되는데 왼쪽 대괄호키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일 때, 오른쪽 대괄호키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하드니스 값, 브러쉬의 이 경계면이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대괄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드니스 값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대괄호 키를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의 하드니스 값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에 보시면 이 브러쉬의 모양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절할 때마다 브러쉬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브러쉬의 방향을 조절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게 되면 브러쉬의 방향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브러쉬의 모양을 좀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브러쉬의 모양을 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키 중에 왼쪽 방향키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로,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는 시계 방향의 각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위에 메뉴 중에서 앵글을 표시해주는 메뉴를 보면 앵글이 변환되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탬프 툴의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하고요.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 샘플링할 곳을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주면 샘플링한 소스를 내가 원하는 영역에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샘플링한 소스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리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샘플링한 소스의 각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즈는 좀 키우고요. Alt와 Shift, 맥 사용자는 옵션 키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콤마나 마침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샘플링한 소스의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세밀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시면 변화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번엔 샘플링한 소스의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죠. Alt나 Shift, 맥 사용자는 옵션 키와 Shift 키를 이전과 동일하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샘플링한 소스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또 이번엔 샘플링한 소스의 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역시 Alt나 Shift, 맥 사용자는 옵션 키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키를 눌러주면 샘플링한 소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대괄호키는 소스의 크기를 작게, 자, 보시면 작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대괄호키는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은 클론 소스 패널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론 소스의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포토샵 상위 메뉴 중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클론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클론 소스 패널을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값을 만약에 초기화 하신다고 한다면 이 원형의 화살표 모양이 있죠? 자, 이 값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원래의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로 상위의 레이어에서 스탬프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변경된 값이 적용이 된 상태로 복사가 되어서 그 값이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자, 잠깐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커브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스탬프 툴을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값이 포함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의 소스의 값을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면 다시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적용되지 않은 값을 적용을 해야 된다면 상위에 이렇게 보시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아이콘에 이렇게 역 슬러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똑같이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값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스탬프 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본 이미지에서 샘플링한 값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지를 리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되죠.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 아마 스팟 힐링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 작업자가 원하는 부분을 포토샵이 자동으로 유사한 포인트를 샘플링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게 해주죠. 그런데 때론 이 스팟 힐링 브러쉬가 이미지를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를 스팟 힐링 브러쉬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스팟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스팟 힐링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적을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영역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흰색 수염이 많은 부분들, 이 영역에서 이 검은색 수염 부분들을 지운다거나 혹은 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이 점들을 지우게 될 경우에 이렇게 문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염도 끊기면서 굉장히 어색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모든 것들을 지워져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수염 사이에 이렇게 점들을 지워주게 되면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게끔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검은색 수염을 지운다고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리터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서, 자, 이럴 경우에는 힐링 브러쉬에 블렌드 모드를 사용해주면 좀 더 편안하게 리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힐링 브러쉬의 블렌드 모드를 이 모드에서 우선은 라이트 모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을, 이런 모드를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흰색 수염들도 끊기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리터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검은색 수염도 지워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점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점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의 수염 영역은 나눠져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있던 검은 수염들이나 혹은 그 사이에 있던 점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스팟 힐링 브러쉬의 블렌드 모드를 라이트 모드로 설정을 해주면 어두운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밝은 부분을 지워줄 때는 어떨까요? 블렌드 모드를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주면 라이트 모드와 반대로 리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블렌드 모드 설정을 이번에는 다크 모드로 해보고, 자, 밝은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함이 없이 이미지를 리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블렌딩 모드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블렌딩 모드 중에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모드는 밝은 영역만을 표현하게 되고요.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의 영역만이 표시되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 값이 밝은 영역일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을 지울 때 밝은 영역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크 모드로 만약에 설정을 해서
밝은 부분을 지웠을 때는 어두운 부분이 샘플링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링한 값에서 어두운 부분이 우선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만의 영역을 지울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스팟 힐링 브러쉬의 툴의 블렌드 모드를 활용하여 리터치를 하게 되면 주름이나 잡티 등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파시티를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색하지 않은, 그리고 인위적인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도형을 사용해서 패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소스 파일을 트랜스폼을 실행을 해서 일률적인 크기의 값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 역시 단축키와 관련이 된 내용인데요. 우선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툴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든 도형을 우선 약간의 위치 변경과 각도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맥 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 각도와 위치를 약간만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Alt Shift,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Shift T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적용했었던 이전의 트랜스폼의 병행된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동일한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눌러보면요. 자, 변화된 위치와 각도만큼 적용이 돼서 도형이 하나 더 생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게 되면 최초 적용했던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쉽게 패턴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처음 만들었던 도형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레이어에서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까지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레이어를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이 도형은 약간 변화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된 상태에서 복사된 레이어를 컨트롤 T, 맥 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 이렇게 아까 동일하게 위치와 각도를 조금 변형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크기도 약간 이렇게 줄여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단축키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lt Shift,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T를 눌러주게 되면, 자,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도형이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레이어가 생성되는 것과 위치와 각도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최초 복사했던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했던 값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도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를 전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약간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전에 적용했던 것과의 차이점은 크기를 조절을 했었죠. 각도와 위치는 동일하게 하고 크기만을 조절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최초 적용했었던 값의 비율대로 변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게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을 활용을 하면 쉽게 패턴이나 도형을, 그리고 혹은 소스 파일 같은 것들도 일률적으로 값을 복사를 해 나가야 될 경우에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팁은 포토샵 외에서 색상 값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포토샵 툴바에서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고 이 창은 잠깐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 내에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신이 적용하고자 하는 색상이 있는 곳으로 아이드로퍼 툴을 드래그해서 가져가게 되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색상 컬러를 손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툴바를 보면 포그라운드 색상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적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발견하셨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 값을 손쉽게 이미지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팁은 색상을 좀 더 빨리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상을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툴바에 이 포그라운드 색상을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 창을 열어 색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패널을 활성화해 컬러를 선택해 주곤 하죠. 자, 윈도우 패널에서 이 컬러를 선택을 하면 이 컬러 패널이 열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곤 하죠.
뭐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번거로움은 존재합니다. 툴바에서 색을 선택을 하면 어쨌든 컬러 피커 창을 이렇게 열어서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컬러 패널을 활성화해 놓더라도 화면에서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아이콘을 이렇게 줄이더라도 이 역시 한 번 더 패널을 클릭을 해서 색상을 선택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윈도우 사용자는 Alt, Shift 오른쪽 클릭, 그리고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클릭된 상태로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하실 때는 무조건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K, 맥 사용자는 커맨드 K를 눌러서 포토샵 환경 설정 창을 열어주고요. 자, 일반 옵션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 HUD 컬러 피커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러 옵션 중에 여러분께서 보기 편한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 휴, 휠, 라지 요거를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Shift 오른쪽 클릭,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변경한 컬러 피커 창으로 활성화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휠을 조정해서 색상 영역을 조정해 주고요. 색상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택 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자, 이 선택 툴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단축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정 툴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뭐 브러쉬나 혹은 뭐 스탬프 툴,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뭐 이런 보정 툴들을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야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포토샵에는 자동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을 정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정렬을 할 때 이 기능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성가시게 느껴질 때도 있죠. 지금 현재 이 텍스트 파일을 제가 원하는 위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위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맥 사용자는 커맨드 R을 눌러서 이렇게 룰러를 활성화해 주고요. 자, 룰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냅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툭툭 끊기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S자의 이 굴곡 부분을 이 가이드라인 선에 맞추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불편하게 툭툭 끊기면서 움직임을 방해를 하고 있죠. 자, 이럴 때에는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상위 메뉴에 보시면 뷰에 스냅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스냅을 클릭을 해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끊김없이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영상에 이어서 포토샵의 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였고요. 여러분의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